방과 후 교육시간 안전사고 사례와 예방 파트 1. 방과 후 교육시간 안전사고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학교안전센터의 한종국입니다. 방과 후 학교 수업은 교실뿐만 아니라 체육관, 운동장, 심지어 학교 밖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안전사고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학교 현장의 방과 후 수업 중 어떤 형태의 사고들이 어디에서 얼마나 일어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과 후 수업 중 학교 안전사고 발생 현황. 방과 후 수업 중 학교 안전사고는 얼마나 발생할까요? 2022년 서울시의 유, 초, 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24,485건의 학교 안전사고 중 방과 후 수업 중에 발생한 사고는 1,262건으로 전체 사고의 약 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반 수업 중에 일어나는 사고 발생 비율 6%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과 후 수업 중 학교 안전사고,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발생했고 또 어디를 다쳤을까요? 먼저 방과 후 수업 중 학교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초등학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장소인데요. 방과 후 수업 중 학교 안전사고 발생 장소는 교실이 90건으로 전체 사고의 약 19%를 차지하였고, 방과 후 수업 중 학교 안전사고 발생 당시 활동은 농구, 축구, 배드민턴과 같은 운동 중 사고가 185건으로 전체 사고의 약 39%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보행 중 사고가 10% 등의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수업 중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손상 부위는 손가락이 전체 손상의 약 25%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고등학교에서 일어난 방과 후 수업 중 사고의 발생 장소, 사고 당시 활동, 그리고 손상 부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방과 후 수업 중 학교 안전사고 발생 장소는 체육관, 운동장, 체육시설과 같은 운동장소에서의 사고가 383건으로 전체 사고의 약 86%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교실 등의 순이었습니다. 방과 후 수업 중 학교 안전사고 발생 당시 활동은 농구, 축구, 배구, 배드민턴, 도지볼과 같은 운동 중 사고가 356건으로 전체 사고의 약 80%를 차지하였습니다. 방과 후 수업 중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손상 부위는 손가락이 133건으로 전체 손상의 약 30%를 차지하였습니다. 방과 후 수업 중 학교 안전사고 사례. 방과 후 수업 시간에 발생한 사고를 분석해보니 중고등학교는 대부분의 사고가 체육활동 중에 발생하였습니다. 초등학교도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체육활동 사고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요. 그럼 방과 후 수업 중 사고를 체육활동 시간과 체육활동 이외의 시간으로 구분해 발생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과 후 수업 중 체육활동 중 일어난 안전사고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중학교 학생이 방과 후 수업을 위해 체육관에서 준비운동을 하던 중 교실에 잠시 다녀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체육관을 나가다가 투명 유리로 만들어진 체육관 출입문에 코, 이마, 무릎을 부딪히면서 출입문의 유리가 깨지고 신체의 타박상과 함께 심각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방과 후 수업 배드민턴 복식 경기 중 한 학생의 라켓이 셔틀콕을 치려다 잘못해 다른 학생의 얼굴을 타격해 입술이 찢어지고 피가 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방과 후 수업 농구 시간에 한 학생이 상대팀 선수와 공중에서 볼을 다툼하다가 서로 부딪혀 안경이 깨지면서 눈 주변이 찢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방과 후 수업 축구 시간에 경기 시작 전 체육용품 창고에서 조끼를 가지고 오던 중 조끼 안에 있던 말벌에 오른쪽 손가락이 쏘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체육활동 이외에 안전사고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방과 후 수업 바리스타 실습 중 한 학생이 라떼 커피를 만들기 위해 우유를 덮이는 스팀밍을 하던 중 실수로 뜨거운 우유 거품이 넘쳐 손을 데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방과후 수업 조리 실습을 마치고 조리도구를 정리하던 중 아직 식지 않은 후라이팬에 손등을 데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조리 실습 중 야채를 썰면서 잘못해 자신의 손톱을 베어버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방과후 수업을 마친 학생이 복도에서 친구와 장난치던 중 복도벽에 부딪혀 눈 옆이 찢어지고 긁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방과후 수업으로 시청각실에서 실내화를 벗고 무대에 올라가 해금 연주 연습을 하던 중 실내화를 신지 않은 채 화장실을 다녀오다 출입문에 발가락을 찧어 발가락이 피부가 벗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방과후 수업 중에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응급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심장자동충격기 사용법,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쇄 시 올바른 응급처치 요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급 환자 발생 시 대처 방법입니다. 즉각적으로 상황을 파악합니다. 우선 자기가 현장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응급의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학교 교직원에게 이를 알리도록 합니다. 부상이나 질환의 심각성을 확인한 후 즉각적으로 119에 전화를 걸거나 다른 누군가에게 119에 전화하도록 합니다. 학교명, 주소, 응급의료 상황이 발생한 장소, 질환 또는 부상의 형태, 환자의 나이 등에 관한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환자의 신체에서 흘러나오는 피로 인해 감염되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하면서 응급의료 인력의 도움이 도착하기 전까지 자신이 받았던 응급처치 훈련의 수준에 맞는 응급처치를 실행합니다. 부상자의 호흡이 없다거나 맥박이 뛰지 않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심장 자동 충격기를 가져다 줄 것을 말하고 AED가 도착하여 사용할 수 있기까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의 반응을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 환자가 반응이 없고 호흡이 없거나 심정지 호흡처럼 비정상적인 호흡을 보인다면 심정지 상태로 판단합니다. 심정지 상태임을 인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2명의 구조자가 있다면 1명은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다른 1명은 119 신고와 자동 제세동기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가슴 압박을 30회 시행합니다. 가슴 압박은 환자를 딱딱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의 유두 연결선이 흉골과 만나는 지점을 압박합니다. 압박 시에는 손바닥 두덩을 압박 위치에 놓고 두 손으로 깍지 끼고 5에서 6cm 깊이로 강하게, 분당 100회에서 120회 정도로 빠르게, 그리고 규칙적으로 실시합니다. 또한 팔꿈치를 펴고 팔이 수직을 이룬 상태에서 체중을 이용해 압박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기도 유지를 해야 하는데요.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자신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된 구조자는 머리 기울임, 턱 들어 올리기 방법을 사용하여 기도를 개방합니다. 이 방법은 한 손을 심장정지 환자의 이마에 대고 손바닥으로 압력을 가하여 환자의 머리가 뒤로 기울어지게 하면서 다른 손의 손가락으로 아래턱의 뼈 부분을 머리 쪽으로 당겨 턱을 받쳐주어 머리를 뒤로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때 턱 아래 부위의 연부 조직을 깊게 누르면 오히려 기도를 막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기도가 열리면 환자의 입을 열어 입과 입 인공호흡을 준비합니다. 입과 입 인공호흡을 하는 방법은 먼저 환자의 기도를 개방하고 환자의 코를 막은 다음 구조자의 입을 환자의 입에 밀착시킵니다. 인공호흡은 보통호흡을 1초 동안 환자에게 불어넣는 것입니다. 보통호흡이란 구조자가 숨을 깊게 들이쉬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호흡과 같은 양을 들이쉬는 것입니다. 깊은 호흡보다 보통호흡을 하는 것은 환자의 폐가 과다 팽창되는 것을 방지하고 구조자가 과호흡을 할 때 발생하는 어지러움이나 두통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인공호흡이 실패하는 가장 흔한 원인은 부적절한 기도 개방이므로 첫 번째 인공호흡을 시도했을 때 환자의 가슴이 상승하지 않는다면 머리 기울임, 턱 들어 올리기를 다시 정확하게 시행한 다음에 두 번째 인공호흡을 시행해야 합니다. 만약 자발순환이 있는 환자, 예를 들어 강한 맥박이 쉽게 만져지는 경우에게 호흡 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5에서 6초마다 한 번씩 인공호흡을 시행하거나 분당 10회에서 12회의 인공호흡을 시행합니다.
이때 주의사항으로 가슴 상승이 눈으로 확인될 정도의 1회 호흡량으로 호흡하고 가슴 압박 동안에 인공호흡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인공호흡을 과도하게 하여 지나치게 많은 과한기를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렇게 가슴 압박 30회와 인공호흡 2회를 반복하면서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시행하도록 합니다. 다른 구조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 명은 가슴 압박, 다른 한 명은 인공호흡을 실시합니다. 이번에는 심장 자동 충격기 사용법입니다. 우선 심장 자동 충격기의 전원을 켜고 2개의 패드를 부착합니다. 패드 하나는 오른쪽 빗장뼈 바로 아래 부착하고 2번째 패드는 왼쪽 젖꼭지 옆 겨드랑이에 부착합니다. 그 후에는 심장 리듬 분석을 합니다.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환자에게서 손을 뗍니다. 제세동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십시오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합니다. 다음, 제세동 시행을 합니다. 제세동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세동 버튼이 깜빡이기 시작합니다. 깜빡이는 제세동 버튼을 눌러 제세동을 시행합니다. 제세동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환자에게서 떨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합니다. 제세동을 실시한 후 즉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 비율을 30대 2로 하여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물질에 의한 기도 폐쇄 시 응급처치를 살펴보겠습니다. 환자가 가벼운 기도 폐쇄 증상을 보이면서 기침을 크게 하고 있다면 환자의 자발적인 기침과 숨을 쉬기 위한 노력을 방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나 심각한 기도 폐쇄의 징후를 보이며 효과적으로 기침을 하지 못하는 성인이나 1세 이상의 소아 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등 두드리기를 시행해야 합니다. 등 두드리기를 5회 연속 시행한 후에도 효과가 없다면 5회의 복부 밀어내기 하임리히법을 시행합니다. 기도 폐쇄의 징후가 해소되거나 환자가 의식을 잃기 전까지 계속 등 두드리기와 복부 밀어내기를 5회씩 반복합니다. 이때 1세 미만의 영아는 복강 내 장기 손상이 우려되기 때문에 복부 압박이 권고되지 않습니다. 성인 환자가 의식을 잃으면 구조자는 환자를 바닥에 눕히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방과 후 수업 교육 활동에 참여하기 전 강사가 미리 확인해야 할 사항.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안전법은 단위학교로 하여금 매년 학교안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수립하는 학교안전계획은 학교에서의 교육활동과 이러한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등하교, 휴식시간과 점심시간, 방과 후 수업 등에 일어날 수 있는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강사는 해당 학교가 수립한 학교안전계획을 우선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학교안전계획의 내용 중 방과 후 수업 강사가 꼭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상대피 안내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방과 후 수업 프로그램을 맡은 강사는 학교 시설 배치도를 확인해 학교의 시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 시설 배치도에서 자신이 맡은 방과 후 수업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자신과 학생들이 있는 장소에서 어떠한 경로를 통해 대피해야 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때 화재 발생 장소에 따라 대피 경로가 달라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건물 밖 대피 시 집합 장소가 어디인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는 학교 안전 관련 추진 조직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해당 학교가 작성한 당해연도 학교 안전 계획에 제시된 학교 안전 관련 추진 조직도를 확인하여 평상시와 유사시를 구분해 방과 후 수업 진행 중 학교 안전사고 관련 사항에 대해 누구에게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를 학교에 문의해 확인합니다. 학교 안전 관련 사항의 문의나 보고를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교 안전 계획에 제시된 학교 안전 관련 업무 분장을 통해 담당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등의 비상시는 물론이고 평상시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신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학교 관계자를 통해 확인하고 이에 필요한 역량을 평상시에 기르도록 노력합니다. 그리고 응급구조체계를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방과 후 수업 중 응급의료 상황 발생 시를 대비해 학교의 응급의료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두는 것입니다. 방과 후 수업 중 응급의료 상황 발생 시 응급상황보고, 응급처치 등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가 작성한 응급의료관리체계 등의 관련 계획이나 매뉴얼을 참조합니다. 또한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확인합니다. 방과 후 수업 중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학교 관계자를 통해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방과 후 수업 중 이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건, 사고 발생 시 누구에게 협조를 요청해야 하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보고체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설피해가 심각한 사고 발생 시 학교는 이를 관할 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그리고 교육부에 동시에 이를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안전사고 보고체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동시보고입니다.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파악을 위해 사고 현장에서 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교육부에 동시보고를 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학교는 상황을 파악하고 상황에 대해 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교육부에 동시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보고 방법은 현장 사고 상황 파악 후 교육부 안전대표 메일을 통해 사고를 보고합니다. 긴급한 사안일 경우에는 즉시 보고합니다. 교육부 안전대표 메일로 사고 보고 시 담당자 개인 메일로 자동 전송이 됩니다. 보고 기준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설피해가 심각한 경우인데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중 병원 치료를 요하는 중상 이상의 사고, 교육활동에 발생한 사고 중 사망 1명 또는 부상자 5명 이상의 사고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학교 관련 시설이 화재, 붕괴, 폭발 사고가 발생했거나 학교에서 법정 전염병 집단 발생 및 신종 전염병이 최초 발생했을 경우,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거나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가 해당됩니다. 방과 후 수업 담당 강사가 심각한 사고 발생을 직접 교육청에 보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 일과 이외의 시간에 학교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방과 후 수업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해 방과 후 수업 강사는 어떤 사고 발생 시 학교가 이를 지체 없이 교육청 등에 보고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약자, 요보 학생의 현황과 관리 방안을 확인해야 합니다. 방과 후 수업 프로그램 강사는 자신이 맡은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중 요보 학생이 있는 경우 이들을 위해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학교 관계자를 통해 미리 파악해 놓아야 합니다. 특히 화재 등의 비상 상황 발생 시 이들의 대피 행동을 지원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미리 확인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